자,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기초적인 것에 대한 공부를 좀 했다면 이제는 좀 복잡한 구문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형태의 구문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고 그 문장에 대한 이해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주어의 형태라는 1번에 해당이 되는 글입니다. 우선은 주어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정해져 있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라는 형태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명사가 명사라는 형태만으로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만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경우의 수들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처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큰 카테고리 명사는 단어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명사였던 친구들이 있죠. 단어가 2개 이상일 때 우리는 구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구 같은 경우는 동사라는 친구를 활용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동사 앞에다가 to라는 것을 붙여주게 되면서 이 동사가 명사의 기능을 하게 되는 to 부정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사라는 친구 뒤에다가 우리가 ing라는 형태를 붙여줘서 명사 형태를 취하게 되는 동명사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 동명사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는 문장의 형태로서 우리가 명사를 쓸 수 있게 되는데 문장의 형태는 총 5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형태 중에서 우리가 둘씩 나누어서 알려드렸던 사실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절과 왓절의 차이였었죠. 대절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 앞에다가 우리가 붙여줬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앞에 붙여줬고요. what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라는 친구 the thing which라는 관계대명사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한 문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 같은 경우 목적어가 없는 거고요. 뒤에 같이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처럼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해당이 되는 게 의문사를 활용을 합니다. 의문사를 활용을 한다는 거는 의문사 자체가 있는 의문문이 있었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었는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오늘 이게 헤드가 조율이 잘 안 되네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를 그대로 활용해줘서 의문사를 접속사처럼 대신 뒤에는 문장의 형태로 쓰여주었던 간접 의문문의 형태가 됐었고요. 밑에 같은 경우 의문사가 없는 경우 우리가 if랑 whether이라는 친구로 만들어주게 됐었고 이렇게 같은 경우에도 뒤에는 문장의 형태 주어 동사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었죠. 마지막에는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친구로서 총 3가지가 있었던 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이 2개의 친구랑 그리고 다른 색깔로 표시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2가지의 친구랑 대절과 왓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됐었던 거고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이 의문사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살려줍니다. 의문사를 넣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if나 whether절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셨죠. 왜냐면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의문문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이었고요. 복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던 이던 아니던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 whichever 같은 경우에는 뭐뭐시던지 간에 anything which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누구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복합 관계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그때 나오면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 명사 뒤에 중요한 거는 형용사란 친구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형용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은 명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명사가 이렇게 앞에 존재 주어 자리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 명사를 뒤에서 형용사의 형태로서 꾸며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럴 때는 단어는 우선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도 우리 국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라는 친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가 beautiful woman이라고 해서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woman이라는 명사 앞에다가 적게 되죠. 그럼 어떤 경우에 형용사가 뒤로 가게 되냐면 좀 더 확장이 되어진 길어진 형태일 때 뒤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 구라는 친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 구의 형태로서 형용사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전치사 더하기 명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전명구 같이 가로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얘를 명사로 꾸며주게끔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형용사적 기능이 있었죠. something to drink처럼.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었고 분사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을 미리 먼저 말을 했지만 알다시피 이 준동사 중에서도 어떤 친구들 형용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준동사가 있었죠. 그게 바로 ing와 pp 형태의 분사라는 친구였습니다. 이러한 분사라는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형용사 역할을 해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형용사 구라는 친구가 있게 되었는데 형용사 구는 말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죠. 앞에 관계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서 뒤에 남은 덩어리가 바로 형용사 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제가 문장에서 보게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로서 구의 형태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형태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죠. 관계 대명사라는 친구와 관계 부사라는 친구가 있게 됩니다. 이런 친구를 걸러내고 나서 우리가 이 명사를 주어로 뒤에 동사를 찾아서 해석을 하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거를 잠깐 끊어두고 미리 먼저 잘라가지고 아니면 그 중간 잘라서 먼저 해석을 해보고서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식이든 그렇게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Higher education. 더 높은 고등의 교육인데 인이 보이죠? 바로 묵습니다. 오늘날에 되게 challenging global economy. 되게 뭔가 도전적인 되게 어쨌든 급변하는 뭔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전 세계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를 챌린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날에 뭔가 그 격변하고 있는 전 세계적 경제에서 고등의 더 높은 고등의 교육이라는 것이 얘가 문장의 주어의 밑줄을 그으세요 했으니 이런 거를 좀 지켜서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 교육 must empathize 이것이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때 대신 목적어, emphasize에 대한 목적절이 될 것 같습니다. practical과 liberal이라는 형용사가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고 뒤에는 education을 꾸며주게 되죠. 실용적이면서 자유로운 교육이라는 것이 매우 잘 연결이 되어져 있다. be coupled, twined랑 똑같은 거죠. twinkled, 잘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야 되고 쉼표 뒤에 and가 나왔는데 또 대신 쓰여진 걸로 보아 이 친구는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점이 2가지인 거죠. 목적어는 2가지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적인 거, 발달적인 거, 그리고 경험적인 삶이라는 것이 intertwined. 이게 intertwined라는 것도 이제 뒤엉켜 있다라는 앞에 있는 coupled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엄청 많은 도전적인 과제를 요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아진 고등교육이 강조해야 되는 사실은 되게 실용적이면서 자유로운 교육이라는 건데 실용적인 거, 실무에 쓸 수 있는 것과 조금 자유로운 것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고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들의 학업적인 거, 발달적인 거, 삶적인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걸 수도 있고요. 자유로운
자유로운 것 같은 경우에도 그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괜찮죠? 네, 학업적인 거는 그죠? 뭐 그죠? 실용적인 게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거고, 네, 자유롭고 이런 게 이 경험적인지 않을까 붙여 읽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integrating이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integrate라는 단어 자체는 뒤에 어떤 전치사 with와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A와 B를 결합시키다라는 뜻이죠. A와 B를 결합시키다. 그러니까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뭐와 당신이 책과 학교의 수업으로부터 배운 내용을 결합하는 것은 integrate, 통합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될 것이고 동명사 주어로 시작을 해서 주어의 형태는 여기까지가 됩니다. 동명사 주어가 되어졌기 때문에 동사는 makes라는 단수를 쓰는 거 보여지게 되죠. make를 보는 순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는 이 친구 O형식 동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your education이 목적어, rich and more meaningful이란 단어가 목적 보어로 쓰여졌겠죠. 형용사로 이런 게 한 번에 눈에 들어오면 베스트. 그러니까 당시 삶의 모든 부분을 책과 학교의 수업으로부터 배운 것과 통합을 하는 것이 당신의 교육을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운 것 따로, 학습 따로, 한 따로 이렇게 되면 의미가 별로 없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배웠던 거를 현실 세계에서 이용해 볼 수 있으면 좋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영어 이렇게 배운 거를 가지고서 뭐 신문을 읽어본다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져있는 가수가 있으면 이런 가수에 대한 거를 또 읽어보죠. 잡지 같은 것도 그렇지만 뭐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이런 거를 좀 보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What I love more than anything else. 여기까지를 끊어주겠죠. When I writing article 여기까지를 완전히 끊어내게 되면 왜 그렇게 끊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what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가 나올 거고 그 친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 여기까지겠죠. 내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왓절이 여기까지 주어. 그럼 왜는 뭔데요? 이거는 부사절로 삽입입니다. 내가 글이라는 걸 쓰는 중이었을 때 내가 그 어느 것보다 사랑하는 것은 여기서 문장에 동사가 이치가 되죠. 왜? what이라는 게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에 왓절이 문장이 주어일 때는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요. 단수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걸 아는 거냐? Somebody wants to read what I'm writing. 어떤 누군가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읽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쓰기라는 데에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글을 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내 글을 읽기 원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저도 찍고 있지만 그런 거죠. 나의 원동력은 우리 아이들이 원동력이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볼 것이다. 그래요. 좋게 해석합시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많은 재능이 있는 20세기의 작가들은 이라고 해서 얘는 writers가 주어가 되죠. 여기 have가 동사가 되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어때요? Many may have been overshadowed. 많이 가리워졌다라는 겁니다. shadow가 그림자인데 그림자 위를 덮었은 것은 가리워진 거죠. 누구 때문에? classical writer. 이 말하자면 고전 작가들 때문인데 고전 작가들에 대한 설명. 보통 명사 뒤에 such as를 쓰게 되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사례 설명, 부연 설명이 됩니다.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란 뜻이 되죠. 누구 같은? 그럼 고전 작가냐? 찰스 디킨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과 같은 고전 작가들 때문에 현대의 재능 있는 작가들의 글이 묻혀진다라고 생각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얘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로 시작이 됩니다. 투부정사는 얘가 문장의 주어일 수도 있겠지만 투부정사로 문장이 시작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주어가 되네요. 왜냐면 동사가 become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냐면 투부정사가 부사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나오고 쉼표가 찍히고 주어 동사로 쓰이게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투부정사 over 투부정사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가 주어가 되는데 여기서 의구심이 하나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 or B라고 썼는데 동사를 단수 취급을 했다라는 대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주어가 둘 중에 하나인데 게다가 or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러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습니다. 얘는 A이거나 B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고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동사와 가까운 쪽에 있는 B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become에 S를 붙였던 것은 뒤에 있는 투부정사 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보면 take part인이 참여하다죠. 동등하게 대화에 참여하는 것 혹은 to have the same amount of influence on decision. 똑같은 영향력을 의사결정에 내리는 것. 그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든 become harder. 더 어렵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더 큰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큰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비교골 여기도 적었잖아요. 그룹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를 하는 거,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 구성원 모두에게요. 그런 개념의 그리죠. 이해가 되시죠? 정확한 이해. 구문에 대해 구문 한 문장이지만 이거를 가지고서 단순히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 to ensure the safety of student 학생들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부정사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투부정사로 시작이 됐었죠. 지금 보다시피. 그리고 관계대명사 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로로 묶어볼게요. 그랬더니 as well as가 또 있어요. 그럼 또 사람이 또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officials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문장의 주어 동사가 돼요. 그러면 얘는 투부정사로 시작이 돼서 얘는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캠퍼스에서 전기 스쿠터를 사용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 노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받는 대명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얘는 좀 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안전이라는 것에 대한 대상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쿠터를 타는 학생도 그렇고요. 그 주변에 그 스쿠터를 타는 학생들 주변의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 학생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officials 말하자면은 시 당국 공무원들 내지는 거기 안에서 행정관리 직원들이 should look into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ook into는 들여다보는 것이라서 investigate랑 똑같아요. 뭐를 조사를 해보는 게 좋냐면 더 엄격한 규정이라는 것을 강화하는 것을 얘네가 조사해 봐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서치에서 명사 뒤에 서치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 giving student a warning 예를 들면 give 같은 단어는 대표적인 4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경고라는 거를 주는 것과 같은 어떨 때 걔네들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violate는 위반하다의 뜻이고 regulation은 규정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그 학생들한테 경고를 주는 것과 같이 더 엄격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조사해야만 합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안전성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진화학자였던 헨리 플로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as로 시작이 됐어요. Gaining knowledge of the world across the countless generatio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우선 가로를 묶을게요. 그죠?
묶었는데 지금 gainning은 뭐고 뒤에 organism을 쓰고 conserve라는 친구는 뭐고 이런 식의 약간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쉼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끊어줬을 것 같고요. 얘가 organism이라는 주어를 쓰고 conserve라는 동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럼 앞에 있는 gaining은 동사가 될 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병렬 구조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conserve에 s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gaining을 동사로 보지 주어로 보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쵸.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친구가 생략이 되어진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사 구문 같은 경우 우리가 해석하는 법을 조금 알려드렸었죠. 그러니까 ing와 pp로 문장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엔 이거 하는, 이거 되는 주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주어 동사를 쓰고 나서 ing와 pp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리고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세 개의 지식, 카운틀리스는 무수히 많은 세대를 가로질러서 그걸 넘나들어서 세상의 지식을 얻는 유기체들은 보존을 합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보존을 하게 되냐면 선택적으로 보존을 하게 된대요. 무엇을 기반으로? 진화론적 욕구를 기반으로요. 그리고 그 집단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집단적 지식, 쉼표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올 거라는 것을 쉼표 and로 연결하죠. 그 수집되어진 지식입니다. 다 모여진 지식, 선택되어서 모였던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유지가 되어질 텐데 어디에 유지가 되어지냐? 그 종의 유전자의 맞으면 덩이 속에 저장이 되어진다, 가져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collective knowledge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럼 수집한 지식, 그 지식을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얘네가 선택을 해가지고 보존한 지식이라는 것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해보면 세대를 가로질러서 우리 세상은 당연히 지식이라는 걸 얻게 될 텐데 유기체는 그 지식을 선택적으로 자신의 진화론적 욕구에 충족시켜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선택한 지식이라는 거는 그 종의 유전자 안에 저장이 되어져 있다라는 글이에요. 정확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3등급 이하에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외덜절이 나왔으니 5월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depends라는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만 그러면 이거는 외덜절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좋은 딸인지 아들인지는 달려있대요. partly on. 부분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냐면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내가 부모님에게 행동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덜 중요하지 않다. No less important. 덜 중요하지 않다. 강조의 뜻이겠죠. 가장 중요하게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라고 해서 얘네 둘이를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벗이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부분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어디의 관계에 그쵸? 지금 달려있느냐 이 on이라는 친구에 연결이 되었다는 거를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는 이 partly라는 거는 상당히 부분적이라는 건 앞에 있는 친구를 강조했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 쉼표 뒤에 이 and를 보고서 이 on이라는 걸 연결하기 위해선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and는 그쵸? 이 앞에서 한번 끝나줘야 된다라고 봐야지 좀 더 합리적이겠죠. 이런 겁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행동하는 그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부분적이에요. 오직 부분적입니다. 벗이라는 거는 총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except의 뜻이 있고요.
뭐뭐를 제외하고 세 번째는 오직이라는 only의 뜻이 있죠. 여기서는 오직 부분적으로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교급의 부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라면 most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덜 부정적이니 더 중요하게는 그죠? most라고 하기 좀 그러면 more 정도? 더 중요하게는 뭐에 달려있냐면 관계에 달려있다. 내가 내 시블링이라는 게 형제자매죠. 형제 자매와 맺는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아들인지 딸인지는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내 형제 자매와 어떻게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라는 거죠.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게 효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회사가 제품을 살지 말지요. 외덜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장이 끝나게 되죠. 그죠? 그럼 이때 외덜절은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부사절로 해상이 돼. 부사절. 물결부시 왜 하는 거예요? 부사절. 그래서 뭐뭐이던 아니던 광고 올리네요. 잠시만요. 네, 광고가 나와가지고 집에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9번 다시 이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물건을 사는 회사든지 간에 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죠? 보더라는 국경이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가지고 가로질러서 이 회사가 제품을 사는 회사든 파는 회사든지 간에 웨더에 대한 5월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떠한 회사든지 간에 이 산업체들, 이 회사들을 이제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요, all contribute to, 모두가 contribute to는 어디에 기여하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기여를 하게 되냐면 international trade, 그러니까 국제무역의 부피, 국제무역의 양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이 국제무역이라는 거는 세계 경제에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뭔가 그죠? 연료가 되어질 수 있는 국제무역의 양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국경을 넘어서서 제품을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지 간에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세계 경제를 돌아가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whoever로 문장이 시작이 되고요. 복합 관계 대명사로 시작이 되는 문장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any 사람인 경우에는 anyone who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소음이 아니라 음악을 원하는 어느 누구나. 그리고 어떤 거요? 기쁨 대신에 즐거움을 원하는 어느 누구나. 금 대신에 영혼을 원하는 어느 누구나. 오, 창의적인 작품, 산업 대신에 일하는 것 대신에 창의적인 업을 원하는 어느 누구나. 그 다음에 멍청한 것 대신에 열정을 원하는 어느 누구나. 얘는 그래서 whoever wants까지가 뒤에 목적어는 다 동일하고요. 이게 주어가 돼서 이게 find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 원하는 내용이 좀 찾아보게 되면은 음악, 즐거움, 영혼,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일, 그 다음에 열정. 이거를 원하는 어느 누구나 find no home. 어떠한 집을 찾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find를 any로 해석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not을 붙여주게 되면 되거든요. 어떠한 집도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in this trivial world of ours. 우리 hours라는 건 우리 세상이죠. our world. 우리 세상에서 우리 세상이 아주 사소한 세상에서 그 어떠한 집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중부정이지 않아요? 어떤 사소한 집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원하는 누구든, 기쁨을 원하는 어느 누구든, 영혼을 원하는 어느 누구든, 창의적인 작품이나 열정을 원하는 어느 누구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보다 작은 이러한 작은 사소한 세상에서도 그 어느 집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는 사소하게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집이라는 것이요. 사소한 곳에 어느 집도 없다니까. 사소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중적인 부정의 의미로 잘 해석을 찾으셨어야 되죠. 그죠? 어렵죠.
이렇게 되면 우선은 1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2장까지 저희가 해보게 될 텐데 2장 같은 경우는 문장 앞에 부사구와 주어의 구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부사구인지 주어인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또 빨리 한번 우리가 접목을 해보죠. 자, Interactive Real-Time Strategy 비디오 게임입니다. 비디오 게임 set in 26th century.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상호작용적이면서 리얼타임 실시간의 전략적 비디오 게임이라는 것은 그죠? 비디오 세트가 이제 26세기의 비디오 세트라는 것 속에서는 수천만의 플레이어가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무엇을 사용하게 되느냐?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하는데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시간 ing를 쓰게 된 거고요. 이 시간에 대한 해석 up to는 뭐뭐까지라는 뜻이고 일주일에 80시간까지를 말하자면 종 간의 interspecies 종과 종 사이에 종 간의 전쟁에 싸우는데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면 지배와 생존을 위한 이 종 간의 전쟁을 위해서 일주일에 80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세기가 됐을 때 비디오 게임이 서로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어질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할 수 있는 이 비디오 게임 세팅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일주일에 80시간 종 간의 전쟁을 위해 싸우게 되는데 그 종 간의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진 지배를 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 상호작용이라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요소이냐. 지금 무엇이 중요한 요소로 쓰여지고 있을까요? 관계, 거리. 이거에 대한 것을 찾으셨어야 되고 얘는 어떻게 연결됐다고 했어? 서로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 실시간 전략이다라는 걸 보아서 거리라는 거죠. 거리. 관계라는 게 아니라. 그치? 그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다.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것에 결정적인 비율을 차지하는데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만큼 시간을 쓴다는 거잖아요. 되시겠죠? 자, 이번엔 형용사 수식 어구를 포함한 주어의 밑줄을 그어라. 우선 첫 번째, in이라고 시작이 되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마을이냐면 이런 마을이래요. 집이라는 것이 매우 가까이 그룹을 이루고 있어. 모두가. 그죠? 같이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도 50% of the visiting between family. 그런데 얘네들이 가까이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어때요? 방문하는 가족들 간의 방문의 숫자가 15% 정도, 50%죠, 53, 그죠? 53%, 3%인데 띄어썼네요. 퍼센트 정도로 얘네들 서로 이 집들이 같이 모여 사는 집들인 거야. 이게 의미가 이해가 될까요? 어떤 집이야? 마을은 마을인데요. 집들이 가까이 그룹을 이루고 모여 살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53%, 방문객의 53%, 가족 간의 방문의 53%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과 가족 간에 53%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과 집 사이에 이런 마을에서 끝나지 않았구나. 이것이 방문이 was on a daily basis 이 일상적인 일이래요. 되겠죠? 이건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중요한 대목이 이렇게 퍼센트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뒤에 있는 명사 때문에 동사의 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방문의 53%라 하더라도 53%에 해당이 되는 건 방문의 53%잖아요. 그래서 비지팅을 단서로 우리는 was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흔한 곳이야. 이러한 곳에서 또 어떤 곳이면 반면에 in settlement, 정착이라는 곳 속에서 어떤 정착이냐? yes. 이렇게 됐겠네요. 제가 구문을 잘못 봤어요. 그대들은 제대로 해석을 했겠죠? 여기까지를 가로로 묶어가지고 where에 걸리는 거. 접속사, 주어, 동사. 그러니까 관계부사가 빌리지가 꾸며주는 게 여기 where에 여기 안까지. 그러면 문장의 주어는 50% of visiting. 이게 문장의 주어고 was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정착이라는 거. 여기선 집이라는 걸 separate.
다 흩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러한 곳에서는 only 34% of the visiting, 그죠. 가족들 간의 방문에 34%만이 was on a daily basis,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또 두 번째 주어,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됩니다. 이거 찾으셨으면 베스트. 쉼표가 없으니까 저처럼 애매했겠죠.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사는 집에서는 보통 가족들끼리 방문을 하는 게 53%라면 좀 떨어져 있는 정착지에서는 방문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가족들 간의 방문 퍼센테이지가 34%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every year, 매년이란 뜻이죠. 매년 million of young people, 그죠? 수백만 명의 어린애들이 finish school, 학교를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는 millions of young people, finish가 동사, 얘네들이 학교를 끝내게 되죠. 그러면서 분사 구문입니다. 뭐라고 느끼면서 끝내게 되느냐? 문장의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느끼는 학교는 아닐 거잖아요. 뭐를 느끼면서 full of confidence, 그렇죠? 확실한 자신감을 느낀 채로 그죠? 학교를 마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얘는 feeling에 걸리지 않아요. arriving이 아니니까. 그럼 동사 1번, 동사 2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달을 하게 되냐? 이 workplace, 일터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only 투부정사, 이번에 모의고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대목이죠. only 뒤에 투부정사라는 거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but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어떤 식이든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걔네들이 알지 못하는지. 버시겠죠? 그러나 알게 됩니다. 걔네들이 얼마나 알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배운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는데 생각보다 알고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only 투부정사에 대한 해석 부분이 중요했고요. 주어 동사 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구문적인 이해가 되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학교를 끝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근데 막상 실무에 접견을 했을 때는 그 사실과는 다르게 되죠. 그죠.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중국어 전공을 했고, 그래서 중어 중문학과를 나왔고, 어느 정도 중국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회사에서 취직을, 예를 들면 해외 영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중국어를 잘한다 하지만,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팔아야 되는 물건에 대한 정보가 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자동차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자동차는 또 문과적인 부분이 아닌 거야. 단순히 문과와 이과를 나눠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게 또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는 또 그걸 공부하는데 또 시간을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물론 회사에서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단순히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던 정보를 가지고서만 일터에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제 전공이 영어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봐도 충분히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죠? due to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입니다. 그죠? due to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뭐랑 똑같은 거냐면 because of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적어준 거죠. 무엇이 없어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 어떤 거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있었냐? expression,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interpretation, 이거 여기까지죠? 쉼표로 끝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표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에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non-verbal behavior. 왜 이걸 이렇게 가져갔죠? 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 이거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 표현 방식 중에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뭐 이런 있잖아요. 이 뭐라고 그러죠? body language. 네. 이런 거 같은 측면들.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inaccurate. 이해를 못했잖아요. 이해가 부족했잖아요. 그죠? 이해가 부족했으니까 우리 뭐예요? 정확성이 떨어졌겠죠. 정확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족하니까. 덧붙여서 또 뭐 할지도 몰라요? 어떤 거에 덧붙여서 verbal communication, 구어적인, 언어적인 소통도 그렇지만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힘을 내시고. 자, in spite of. 이것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게 되면 이 친구 despite로 바꿀 수 있게 돼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쓰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규제에 대한 인상적인 수익, 게인이라는 거는 게인, 뭔가 이득이죠. 이득에도 불구하고 끝났어요. 새롭고 더 안정적인 자원, 오염에 대한 새롭고 더 안정적인 자원과 더 미묘한 이거 서브틸 미안 더 미묘한 새롭고 더 미묘한 자원 그리고 감지를 위한 더 나은 방법.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이렇게 pollution에 해당이 되는 sources 자원과 방법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주어 1번, 주어 2번 얘네들이 have made us 현재 완료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보어의 오형식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해준다. 무엇을 알도록 해주는 거냐면 넓은 범위에 broad scope of 넓은 범위에 우리의 이런 오염에 대한 문제를 알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게 되면은 환경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인상적으로 알게 된 사실들, 뭔가 이득이 되게 많았어요. 규제 때문에 얻어진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근데 새롭지만 더 미묘한 오염에 대한 인자들, 그리고 감지에 대한 더 나은 방법들 때문에 감지를 위한 이게 오염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우리 오염의 문제라는 거의 범위가 더 훨씬 더 넓어졌다는 거죠. 더 많은 문제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새롭고 더 미묘한 자원.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네, 어쨌든. 접근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접근이냐면 넓은 범위의 discount on numerous facility. 어떤 거냐? 수많은 facility 시설이죠.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인지를 including이 써주고 있습니다. 보통 명사 뒤에 including이라는 ing가 보이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또 그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 센터, 헬스 센터, theater, museum 이런 것들이요. 그 스포츠 센터 그리고 건강센터, 극장, 박물관과 같은 너무 많은 시설들의 디스카운트, 넓은 범위의 디스카운트, 할인이죠. 할인이라는 것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접근함으로써 발음이 안 되졌어. 이제 늘어나니까 학생들은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죠.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게 되느냐? 돈의 상당 부분의 양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요. 이런 게 가능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during 18th century 18세기 동안에 그래서 이거 앞에는 좀 대답을 하다 늦었어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대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유럽 여행이라는 걸 가게 되잖아요. 이제 학생일 때의 약간의 특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약간 할인의 폭이 높죠. 그러니까 국제학생증 이런 걸 발급을 받으면 일반 가격보다 할인율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자, 18세기 동안에 유럽이라는 곳에 산업, 대다수의 산업이거든요. The majority of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대다수의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있는 명사 때문에 보통은 뒤에 동사가 단수 복수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산업이니까 결국 산업이 기준이 돼요. 산업의 대다수여봤자 어쨌든 산업이니까. 그래서 얘 때문에 동사의 수가 되는데 얘는 과거형이라서 사실은 별로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rely on 앞에 우리가 depend on이라는 것도 배웠었지만 얘네들은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예요. 수동태를 쓰지 않아요. 18세기 동안에 유럽이란 나라의 대다수의 산업들은 여전히 뭐에 의존을 하고 있느냐? wind and water power. 그러니까 풍력과 수력에 의존을 했죠. 뿐만 아니라 뭐에도 의존을 했느냐? 마력과 인간이 만들어냈던 인간의 힘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작은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in developed world.
developed world는 개발된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을 이야기를 하죠. 선진국에서 물을 기반으로 한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19세기 중반부터 물을 사용을 한 화장실에 널리 퍼져 있는 사용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 widespread of 이게 widespread use가 주어가 되죠. 이게 동사가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extensive, 광범위하면서 그리고 connected, 연결되어지는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거? 그죠? 하수 파이프입니다. 이 하수 파이프도 어떤 거냐면 이 outfluid, 그죠? 유출물이죠. 유출물을 보내게 돼요. 어디로 보내게 되느냐? 하수, 오물로서 보내게 되는데 오물의 과정 속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대절 안에서도 문장의 주어가 이렇게 해당이 돼요. systems가 주어가 되고 more built가 동사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이 하수 파이프인데 이 하수 파이프 어떤 파이프냐면 이 액체 유출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물 같은 거를 어디로 보내게 되느냐면 하수 처리 공장입니다. 소야지 프로세싱 플란트가 하수 처리 공장이에요. 여기로 보내는 것이 도시 안에 설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양변기라는 거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화장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더 이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 체계가 광범위하고 연결되어진 체계였는데 걔가 도시 안에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건 체계는 어떤 체계냐? 그 구체적인 체계를 봤더니 이 오물에 대한 파이프라는 것이 이 유출액이라는 거, 말하자면 오물이라는 거를 공장으로 보내는 거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느 날 아침에 나는 갑자기 disturbed, 뭐 때문에 뭔가 방해를 받았냐면 이 화재 경보음 때문에 갑자기 내가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리고 사람들의 또 뭐 때문에 사람들의 발소리라던가 shout, 이 고함 소리 이런 것도 다 어울려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받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 뒤엉켰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 뒤엉켜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죠? 어울려져서 섞여서 이거 그죠? 믹스드라고 보시면 되는 단어.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맞는지. 자,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 나는 갑자기 화재 경보음 때문에 주의 분산이 되어졌는데,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랑 고함 소리도 있었다라는 거죠. each time이라는 것이 접속사로 쓰이게 됩니다. 접속사로 쓰이면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고 또 주어 동사가 나올 거예요. 얘는 such as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일 것이니 여기까지를 가로로 묶으셔야 되죠. 결국 문장의 주어 동사는 your brain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something은 말했지만 늘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셔야 돼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나는 모든 순간,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새로운 종류의 음악이라던가 새로운 언어 이런 거를 만나는 모든 순간마다 너의 뇌는 뭐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as possible이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뭐 하려고?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뭐 함으로써? 그죠? 그것에 대해서 매우 밀접하게 그죠? 집중을 하는 거죠. pay attention to가 집중하다인데 closer이니까 더 가깝게 더 밀도 있게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ing를 쓰게 됩니다. 뇌가 더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더 많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시겠죠? 이러면은 또 1단락이 끝이 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만나요.